안녕하십니까. 소규모 건축물 해체 계획서 작성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소규모 건축물을 지상에서 굴착기를 이용해서 해체하는 경우에 해체 계획을 누구나 쉽고 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소규모 건축물의 범위는 프로그램 실행 후에 안내사항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전에 사전 준비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행 파일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속성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속성을 클릭하셔서 일반 탭에서 이 하단부에 보안과 관련해서 차단이라고 메뉴가 되어 있으면은 그것을 반드시 차단 해제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 차단 해제가 되어 있어서 특별한 메뉴가 지금 나오진 않았는데, 만약에 이제 이 부분에서 차단이 되어 있으면 차단 해제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엑셀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엑셀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다음에도 추가적으로 설정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파일을 왼쪽 상단에 파일을 클릭하신 다음에 왼쪽 하단에 보시면 옵션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여기에서도 이 하단에 보안 센터를 클릭하시고 보안 센터 설정을 클릭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가지 메뉴 중에서 매크로 설정을 클릭을 하시면 매크로 설정과 관련된 사용 여부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반드시 VBA 매크로 사용이라는 이 메뉴를 선택을 하셔야지 나중에 계획서 작성하실 때 자동으로 이제 입력이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이 됐으면 확인을 계속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사전 준비가 끝나면 첫 번째로 안내사항 페이지를 쭉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서 지상에서 굴착기를 이용을 해서 해체하는 경우에 작성하시도록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체하는 건축물이 이 아래 소규모 건축물에 해당이 되는지 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건축물을 지상에서 굴착기를 이용해서 해체하는지까지 확인해 주신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내사항을 읽어보신 다음에 하단에 이제 작성창 시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창 시트에서 본격적으로 해체 계획서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게 되겠고요. 또 작성창에서 작성하셔야 될 부분은 총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성창 화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여기에 이제 쪽수에 대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부터 작성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작성을 하시다가 혹시나 좀 항목별로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오른쪽에 이 작성 방법을 참고하셔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별로 작성해야 되는 항목들이 이렇게 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작성 항목의 별표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별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해체 계획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별표를 입력을 하시지 않으면은 실제적으로 이게 자동으로 작성되는 부분들이 자동으로 작성이 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동 작성의 부분에 대해서 기능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이 별표 부분은 반드시 작성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첫 번째 공사 개요에 대한 작성 항목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물 개요를 작성을 해야 되고요. 건축물 개요 같은 경우에는 해체 대상 건축물에 대한 개요를 작성하는 것이 되겠고, 해체 대상 건축물의 주소를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주소는 시군구가 모두 포함되도록 전체 주소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소를 하나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소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모래시계가 뜨게 되는데, 이렇게 뜨는 이유는 주소에 대해서 뒤쪽에 주소에 대한 위치도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게끔 프로그램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소에 대한 지도를 로딩 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소요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모래시계가 아이콘이 좀 뜨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좀 길게는 30초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주소를 먼저 입력하고 그 다음에 구조를 입력해 주셔야 되는데, 요거 입력하는 방법은 요 구조 셀에 클릭을 해보시면 오른쪽에 화살표, 아래 방향에 화살표가
출력이 됩니다.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구조 형식에 대해서 리스트가 쭉 나와 있어서 이 중에서 해당되는 그 건축 구조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해체하려고 하는 그 대상 건축물이 어떤 구조인지에 대해서 파악하시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건축물 대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셔야겠죠.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해당되는 건축 구조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철근 콘크리트조의 라멘 구조면은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용도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용도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도 근린생활시설을 선택을 해주고, 충수도 마찬가지로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대장에서 해당되는 충수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해체계획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건축물이 대상이다 보니까 1층에서 2층 사이의 범위에 대해서만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층에서 2층 사이의 범위 2층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높이 8m 입력을 해주고, 대장에서도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연면적에 대한 범위에도 200제곱미터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 이하의 연면적을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준공 연도도 입력을 해주시고, 다음으로는 평면 유형을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평면 유형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지도상에서 건축물의 형태가 직사각형인지 니은자형인지 위음자형인지를 고르는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체하려고 하는 대상 건축물이 직사각형인지 니은인지 가장 좀 유사한 평면 유형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는데, 이 평면 유형 같은 경우에는 앞에 뭐 층수나 연면적, 용도, 구조 이런 거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리스트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다 입력했을 때 기본형으로밖에 설정이 되지 않게끔 되어 있어요, 프로그램이. 그래서 일단은 프로그램 상에서는 기본형으로 선택하셔가지고, 기본형이 이제 직사각형 형태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좀 진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형 선택해 주시고, 그 밑에 해체공사 개요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요거는 뭐 착공일이나 준공일, 공사 금액, 요거는 있는 그대로 숫자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시공자 개요에 대해서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공업체에 대해서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요 아래에 그 시공자 정보에 대해서 각각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사 개요에 대한 작성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방법은 상단에 이 메뉴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그럼 하단에 다음 버튼을 누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다음 버튼을 클릭하셔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물 주변조사 항목입니다. 건축물 주변조사 항목에서는 첫 번째로 인접 건축물에 대한 현황을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인접 건축물 현황에는 주소, 구조, 용도, 층수, 높이, 이격거리 이 모두를 작성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현황을 편하게 입력을 하기 위해서 이 오른쪽 상단에 상세 검색이라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상세 검색을 클릭을 하시면 이 기능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겠고요. 이 V월드 상에서 인접 건축물의 현황을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V월드 창이 뜨면은 해체 대상 건축물의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입력했었던 해체 대상 건축물의 주소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 도로명을 클릭하시면 지도 상에 해체 대상 건축물의 위치가 나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해체 대상 건축물의 위치가 이렇게 선과 하이라이트로 표시가 되겠고요. 이 주변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인접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접 건축물들이 이격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그 다음에 구조라든가 용도가 어떤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확인하시는 방법은 첫 번째로 이 주제도를 다시 클릭을 하셔서 필터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내려 보시면은 도로관리 지역 개발이라는 메뉴가 있을 거고요. 플러스 표시를 해서 건물 시설로 들어가면은 용도별 건물 공간 정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다시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 그 해체 대상 건축물 주변으로 이렇게 인접 건축물에 대해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색깔이 변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아까 해체 대상 건축물이 요거였는데, 요 오른쪽에 건물을 클릭을 해보면은
이거는 이제 좌측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좀 메뉴가 뜹니다. 그래서 일반 철공 구조이고 그다음에 용도는 상업용이다 이런 식으로 관련 정보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인접 건축물 현황은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요 메뉴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요거에 대해서 주소 정보를 보시려면 클릭을 하신 다음에 우클릭을 해서 현위치 주소로 해서 이 집원 주소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구조와 용도는 요것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조, 주소, 구조, 용도뿐만 아니라 충수, 높이, 이격거리도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충수, 높이, 이격거리도 확인을 해보자면 다시 이제 주제도로 들어가셔서 선택했던 부분은 다시 끄고 건축물 일반 공간 정보를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하신 다음에 요거를 꺼서 요거를 클릭을 해보면 충수와 높이가 이렇게 입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에 대한 정보도 뒤에다가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충수, 높이 입력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격거리를 입력하셔야 되는데, 이격거리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요 거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해체 대상 건축물에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서 클릭하고 이제 우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거리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거리를 49.1m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접 건축물 현황을 쭉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간혹 이제 주변에 아파트라든가 오피스텔 같은 이제 집합 건물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집합 건물에 대해서 정보를 확인하시려면은 이것도 주제도에서 일단은 일반 공간 정보를 클릭하셨는데, 이게 아니라 이제 건물 집합 공간 정보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집합 건축물에 대해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하셔가지고 관련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 지금 V월드를 통해서 모든 인접 건축물의 현황을 다 입력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클릭이 활성화가 안 되는 경우에는 입력이 당연히 안 되겠죠.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V월드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주소를 이용해서 이런 현황을 파악한다던가 그렇게 진행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인접 건축물 현황을 입력을 하시고 나서 다음에는 해체 대상 건축물 주변으로 어떠한 시설물이 있는지를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또 좀 더 간편하게 작성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만약에 해체 대상 건축물 동측 도로에 도로가 있으면은 U를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격거리만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V월드 상으로 봤을 때는 해체 대상 건축물 동측 좌측에는 도로가 없고 북측에 지금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북측 도로에 도로가 있다 U를 체크해 주시고 이격거리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클릭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리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공이용 시설물이나 옹벽 사면이나 가공성 이런 것들도 유무를 파악하셔가지고 체크해 주신 다음에 이격거리만 입력을 해주시면은 나중에 이제 해체 계획서를 출력했을 때 관련된 정보와 그 다음에 조치 계획들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출력 화면에 대해서도 이따가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력을 쭉 다 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현황도를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현황도는 간단하게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현황도 작성하시는 방법은 오른쪽에 이 범례에 대한 아이콘을 복사해서 이 왼쪽에다가 표시를 해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체 대상 건축물에 대한 아이콘을 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써다 놓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해체 대상 건축물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좀 표시를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접건축 잔재물 보관소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이제 이쪽에 여유부지가 있다라고 하면 잔재물 보관소가 이쪽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같은 소유자면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잔재물 보관소를 어느 쪽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표시하고, 인접건축물에 대해서도 이런 건물들이 다 인접해 있으니까 이렇게 좀 표시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버스 정류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좀 표시를 해주시고, 횡단보도도 이런 식으로 옹벽 사면 가공선이 있다라고 하면은 도로 쪽에 이렇게 가공선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해체 대상 건축물 주변으로 어떠한 건축물과 시설물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위치도에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 이게 표시가 완료가 되면은 이 현황도가 이 페이지에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뒤쪽 작성 창에도 요거와 유사한 현황도가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적용을 반드시 눌러 주셔야 됩니다. 네, 세 번째로 작성하셔야 되는 페이지는 지하 매설물 및 지하 건축물 조사 항목입니다. 해체 대상 건축물 하부에 상수관이라든가 5호수관, 도시가스 이런 것들 지하 매설물이 있을 수가 있고요. 다음에 뭐 하수박스라든가 아니면 공동 이런 것들 지하 건축물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체 공사 중에 이런 매설물이나 지하 건축물 간 간섭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부에 매설물이나 건축물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하 매설물과 지하 건축물에 대한 조사는 먼저 이 매설물별로 이제 뭐 관계 기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기간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런 매설물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해체 공사 중에 간섭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협의 사항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그 결과에 대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해서 입력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그냥 클릭을 해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선택을 하고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상수관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유로 체크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해체 계획서 출력화면에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입력이 되겠습니다. 다만 오른쪽에 이 조치계획 선택사항 같은 경우에는 그 자동으로 입력된 그 조치계획 이외에 별도로 그 관계기관과 어떻게 조치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이 칸에다가 수기로 그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만약에 상수관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들에 대해서 차단이라든가 이런 보호라든가 이런 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뭐 이런 위탁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조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겠고, 그 이외에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조치 계획에 별도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을 쭉 입력해 주시고, 지하 건축물도 마찬가지로 유무에 대해서 체크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관계기관을 통해서 지하 매설물에 대한 관망도라든가 아니면 지하 건축물에 대한 도면을 만약에 이제 취득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해체 계획서 뒤쪽에 추가로 첨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하 매설물이나 지하 건축물을 어떤 식으로 조치할 건지에 대해서 문서로 협의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문서도 같이 해체 계획서에 첨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체 대상 건축물 조사에 대한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체를 하려고 하는 건축물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파악을 해서 그 관련 내용을 이 페이지에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로 기본조사에서 조사해야 되는 항목을 보면은 설계 도서와 현장 조사 간 일치 여부를 확인을 해서 그 조사 결과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설계 도면과 일치하게 지금 시공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주요 구조부라고 하면은 기둥, 보, 슬래브, 벽체, 기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도면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면을 보면서 요 구조체들이 적정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구조체 간 간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은 일치라고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미일치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소규모 건축물인 경우에는 설계 도서가 없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설계 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설계 도서 없음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설계 도서 없음으로 선택하게 되면은 뒤쪽에 조치 계획에서 설계 도서가 없는 현장이므로 도서 배치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해체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획이 수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설계 도서가 없으면 그런 식으로 반드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설계 도서가 없는 현장 같은 경우에는 간혹 이제 설계 도면을 추가로 작성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해체 순서도를 작성할 때 설계 도면이 필요한다든가 아니면은 구조 안정성 검토를 할 때 설계 도면이 필요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를 해가지고 해체 계획서를 수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구조적 취약부에 대한 상태를 조사를 하는 항목이고요. 첫 번째로는 이동재료 접합부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건물 내부에 이제 콘크리트 구조체와 그 다음에 이제 조적벽이 만나는 부분을 이동재료 접합부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의 접합 상태가 적정한지를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 인력 해체를 할 때 만약에 이제 조적별처가 전도가 된다던가 했을 때 그 인력 해체하는 작업자가 위험해질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하는 부분인데, 만약에 내부의 인력 해체라든가 그런 것들이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굳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조사 결과를 클릭을 하실 때 양호 분량에 대해서 내부 조사 결과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부 인력 해체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조체 취약부에 대한 조사가 되겠고요. 이 조사 같은 경우에는 구조체 간 접합부가 적정한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는 부분인데, 일반적으로는 만약에 구조체가 철골 구조체로 되어 있으면은 그 철골 구조체의 용접부라든가 아니면 볼트 체결 상태 이런 것들이 적정한지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지금 건물을 해체할 때 취약부로 보는 부분들이 사실 캔틸레버 부재가 됩니다. 캔틸레버 부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발코니가 캔틸레버 부재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발코니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발코니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같이 확인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선택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양호 분량 이 내용을 참고를 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력 해체와 간섭이 인력 해체 중에 이제 구조체 취약부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인력 해체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해당 없음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서 또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축에 대한 여부는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건축물 대장상에 변동사항이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변동사항을 통해서 중축 여부를 확인해가지고 있음 없음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체 시 방락 우려가 있는 내장재 유무를 조사를 하셔야 되고, 방락이라고 한다면은 보통 탈락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적혀져 있는 것처럼 뭐 내부 설비라든가 기계 설비라든가 외부에 이제 붙어 있는 간판이라든가 아니면은 외부 벽체 마감재가 치장 벽돌로 되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조사를 해가지고 관련 조사 결과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있음 없음 정도로 클릭을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상 건축물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기계 설비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해체 공사 전에는 반드시 전기, 소방, 가스, 통신 이런 설비들을 차단을 해야지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현황을 먼저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차단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이런 식으로 차단, 미차단으로 선택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구조체 노후화 및 주변 지방 상태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첫 번째로 구조체 노후화 같은 경우에는 준공연도 30년 이상 경과 여부에 따라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이제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은 준공 연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년 이상이면은 30년 이상이다라고 체크하고 아니면은 미만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체 대상 건축물 주변 집안에 뭐 땅 꺼짐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토사가 막 유출돼서 토사가 많이 빠져나간 뭐 흔적이 보인다든가 아니면은 최하층 바닥에 막 균열이 막 생겨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그에 대한 조사 결과도 양호 분량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사 결과를 항목별로 쭉 입력을 하고 이곳에 따라서 혹시나 추가적으로 상세하게 그 조사 결과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아니면 조치 계획에 대해서 추가로 입력하실 사항이 있으면은 우리 쪽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유해 및 물질 및 환경공해 조사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무 체크하는 방식으로 작성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로는 성면 조사 유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현재 조사 대상 여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사 대상 여부 같은 경우에는 기간 성면 조사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간 성면 조사 대상이 되는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대적으로 성면을 해체할 수가 없고 성면을 해체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업체를 통해서 해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관 성면 조사 대상 여부를 확인하셔가지고 그것에 맞춰서 대상 비대상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또한 성면 조사가 없는 건축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2017년도 이후에 지어진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성면이 들어간 자재를 아예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조사가 필요 없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면 조사가 생략이 가능한 대상 건축물인지 그 여부를 같이 확인해서 그 대상 비대상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면 조사 대상 여부에 대한 관련 설명은 오른쪽에 그 작성 방법에서 추가로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조사 여부에 대해서 대상을 선택하신 다음에 성면 건축 여부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면 건축 여부는 성면 조사 보고서 상에 성면 건축 여부가 있겠죠. 그래서 그 보고서를 따라서 관련 내용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해체 대상 건축물을 해체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성면을 먼저 의무적으로 해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체 계획서를 작성할 시기에 성면이 이미 해체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은 그 성면 해체 완료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완료 미완료에 대한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입력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유해 물질에 대해서 이런 유해 물질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뭐 소규모 건축물을 해체할 때는 사실 이러한 물질들이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다만 소규모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드시 좀 확인하셔가지고 유무에 대해서 또 각각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무 체크를 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해체 공사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소음, 진동, 비산먼지가 무조건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소음, 진동들이 그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를 이것도 좀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소음이나 진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유로 다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장비 사용 계획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비 사용 계획에서는 먼저 장비 사용 개요 및 동선 계획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장비 사용 개요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용 장비, 제조사, 모델명, 수량, 주용도, 비고 순으로 쭉 다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장비 사용 개요 같은 경우에는 항목별로 다 별표가 있기 때문에 다 반드시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해체 계획서 작성 프로그램은 굴착기를 이용해서 해체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굴착기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 그 이외에 고소 작업차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고소 작업차도 추가로 입력을 하실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용 장비부터 입력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굴착기, 작업차, 고소 작업대, 기타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굴착기를 클릭을 하고, 제조사도 여러 가지 지금 제조사에 대해서 쭉 다 지금 리스트화가 되어 있는데, 혹시나 이거 이외에 다른 제조사를 입력을 하시려고 하신다면은 기타를 통해서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산 굴착기를 쓴다라고 하면 두산을 체크해 주시고, 모델명도 이런 식으로 쭉 리스트가 되어 있어서 이 중에서 선택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굴착기는 뭐 06급, 08급, 뭐 10급 뭐 이런 식으로 급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하는데, 여기서 입력할 때는 구체적인 모델명을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급인지에 대한 그 모델명을 확인하셔가지고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0W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굴착기를 한 대 쓸 건지 두 대 쓸 건지 이것도 반드시 숫자를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체 작업할 때 한 대를 이용하면은 1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 용도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이게 구조물 해체를 하기 위한 용도인지 아니면 폐기물 상차를 위한 용도인지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굴착기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구조물 해체 작업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구조물 해체를 클릭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구조물 용도에 대해서 주용도에 대해서 입력을 하셨지만 비고에 특별히 그 용도 부분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설명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비고에 작성을 추가로 해주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더 입력하실 내용이 없으면은 반드시 이런 식으로 대시를 추가로 입력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항목들은 다 별표가 표시가 되어 있어서 반드시 이런 것들을 다 입력해 주셔야지 뒤쪽에
자동으로 입력되는 부분들이 누락 없이 입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꼭 숙지하셔서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굴착기만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를 가정해서 입력을 해보면 장비 사용 개요에 대해서는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으로는 장비 이동 계획을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장비 이동 계획에 앞서 보셨을 그 앞에서 주변 조사 때 봤던 이 현황도가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현황도에다가 주변 조사 때 했던 것처럼 아이콘을 배치를 해서 이동 계획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장비 이동 계획은 해체 장비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작업을 하고 이동을 하는지를 명확하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굴착기에 대해서 먼저 어디에 배치돼서 진행이 되겠다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유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여유부지 쪽에서 해체 장비가 진입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굴착기가 여기서 해체 대상 건축물을 해체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작업 방향은 이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해체 작업이 진행이 되겠죠. 다음에 차량 이동 동선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서부터 뭐 표시를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도로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와서 작업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해체 작업이 끝나고 나서 어떤 방향으로 굴착기가 이동을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굴착기를 표현을 했으면 당연히 굴착기 중장비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신호수를 배치를 해야겠죠. 그래서 신호수를 주변에 배치를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앞세에서 콘크리트 건물을 해체했을 때 이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변에 살수자도 이렇게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수자도 이렇게 배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음으로 장비가 진입하는 쪽에는 아무래도 신호수가 있어야지 그 민간인에 대한 피해가 없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장비 주변 이외에도 이쪽에 이렇게 신호수를 추가 배치해서 장비가 진출입할 때 민간인에 대한 간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계획을 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시공업체와 협의를 통해서 인력 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추가로 협의가 되겠지만 일단 1차적으로 이런 장비를 이용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계획을 수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한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지도에 대해서 적용 버튼을 클릭해 주셔야지 나중에 이제 출력 화면이라든가 작업 화면에 요게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도 적용 버튼을 클릭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시설물 설치 계획 및 구조 안정성 검토 항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시설물의 설치 계획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해체 공사할 때 이제 굴착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건물을 해체하게 되면은 건재물이 비산되거나 낙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안전 조치를 위해 이렇게 가설비계나 가설 울타리들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만 이렇게 좀 설치 비설치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가설비계, 가설 울타리, 낙하물 방지망, 보행자 보호시설 이런 것과 같은 가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가시설물에 대한 구조 안정성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그냥 설치로 끝나실 게 아니라 이것과 관련된 구조 안정성 검토라든가 설계 도면을 해체 계획서 뒤쪽에 같이 첨부를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꼭 참고를 해서 설치 여부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설치, 낙하물 방지망은 설치를 안 한다, 그럼 미설치, 보행자 보호실 있어도 설치 안 하면 미설치, 이런 식으로 체크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조안정성 검토인데, 이 구조안정성 검토는 시설물에 대한 구조안정성 검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체 대상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정성 검토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여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해체 대상 건축물의 소규모 이제 그 미니 굴착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탑재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 소규모 건축물이 그 하중에 버틸 수 있는지 구조 안정성 검토가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조 안정성 검토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여부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조 안정성 검토를 한 경우에는 해체 계획서 뒤편에 구조 안정성 검토 보고서를 첨부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해체 그 계획서 작성 프로그램은
탑재를 해서 건물에 그 굴착기를 탑재해서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굴착기를 이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다 보니까 부정안전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는 많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에서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에도 부정안전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적적 건축물이 굉장히 30년 이상 노후화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인접한 건축물이 많다라고 한다면 부정안전성 검토를 통해 가지고 해체공사 단계별로 잔여 구조체가 안전하게 버틸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부정안전성 검토 여부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관리 계획 및 부지정리 항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폐기물 처리 계획에 대한 내용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로는 건설 폐기물 배출 신고 대상 여부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요 해체 대상 건축물을 해체해서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이 5톤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위탁 처리 업체를 통해서 처리를 하고 그거 관련해서 배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5톤 미만이다라고 하면은 자가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여부에 따라서 여부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 배출 계획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5톤 미만이어서 자가 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은 위탁 처리가 가능한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체 공사할 때는 폐기물 임시 적치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체 대상 건축물 주변으로 여유 부지가 있으면은 폐기물 임시 적치 장소를 대상 주변 현장 부지 내로 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현장 부지 내에 그 여유 부지가 없다라고 하면은 뭐 타대지를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그 폐기물이 발생하는 즉시 출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관련 내용을 선택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창에서 내용을 다 입력하게 되면은 이 출력창 화면에서 작성된 그 해체 계획 내용을 출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력창에서 이 출력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해체 계획서 표준 서식 양식에 맞춰서 관련 내용들이 다 자동으로 입력이 되면서 해체 계획서가 작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출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PDF 형식으로 해체 계획서가 작성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체 계획서가 출력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출력된 계획서에 대해서 잠깐 정확하게 작성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DF 해체 계획서의 첫 표지가 되겠고요. 앞에 주소 입력된 것들이 자동으로 이제 입력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표지가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작성한 그 작성창에서 작성한 그 해체 계획서 항목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항목별로 작성이 됐는지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이렇게 만들어지겠고요. 지금 제가 아까 작성할 때는 그 작성 일부만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작성에 대해서 체크가 되어 있지 않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데, 근데 실제로 작성하실 때 그 작성 그 페이지별로 필요한 그 작성 항목을 다 작성을 하시면은 자동으로 요 작성에 체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별첨 서류 목록 같은 경우에도 자동으로 입력이 되도록 이렇게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하 매설물이라 건축물 대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첨부를 하셔야 될 서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하 매설물 현황도 및 협의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지하 매설물이 있다라고 유라고 체크를 하신 경우에는 요거는 기본적으로 첨부하셔야 될 서류 목록으로 이렇게 좀 입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성면 같은 경우에도 기관 성면 조사 대상이면서 다음에 이제 성면 그 조사를 한 경우에는 검출이 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성면 조사 보고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시설 같은 경우에도 아까 가설 비계나 가설 울타리 이런 것들을 설치하게 되면 반드시 가시설에 대해서 구조안전성 검토와 설계 도면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설치한다고 체크하면은 자동으로 별첨 서류 목록에 이런 것들을 첨부해야 된다, 이렇게 입력이 되도록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을 쭉 다 하신 다음에 이 별첨 서류 목록을 보시고 이런 것들 추가로 첨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일반 사항에 대해서 작성했던 것도 그런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서식에 맞게 자동으로 다 입력이 되고, 그 다음에
주소 기반으로 이런 위성 지도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치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주변 조사 항목에 대해서도 자동으로 필요 불필요에 대해서 체크도 되면서 사유에 대해서 안전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왜 필요한지에 대한 사유가 작성이 되고 불필요한 경우에도 왜 불필요한지에 대한 사유가 자동으로 작성이 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같이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종합 의견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기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도도 정확하게 작성이 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하 매설물 및 지하 건축물 조사에 대한 내용도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에 아까 작성할 때는 유무에 대해서만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유라고 체크를 하게 되면 조치 계획에 이런 식으로 조치해야 된다라고 자동으로 입력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조치 계획 이외에 별도의 조치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 창에서 관련 내용을 수기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상 건축물 조사 항목에서도 아까는 조사 결과에 대해서만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조사 결과를 입력하면 이런 식으로 조치 계획이 자동으로 입력이 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치 계획에 따라서 나중에 실제 공사할 때 조치 계획에 맞춰서 공사를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추가 조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가시설을 할 때 가시설 설치 여부랑 구조 안정성 검토 여부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구조 안정성 검토에서 구조 안정성 검토를 했다라고 표시를 했으면 이 추가 조사의 조사 결과에 대한 내용이 작성을 하도록 그렇게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조 안정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추가로 조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연동이 돼가지고 구조 안정성 검토가 필요하면은 여기에 해당 내용이 작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필요 없다라고 체크했으면 해당 없음으로 자동으로 체크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조 안정성 검토를 한 경우에는 이런 추가 조사 항목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제 보고서 안에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구조 안정성 검토를 하시게 되면은 그 보고서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이 있는지 정도만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 조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것도 자동으로 다 앞서 작성창에서 입력된 것들이 입력이 되고, 그 다음에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 조사 유무도 그 작성창에서 유무만 체크를 했었는데, 조치 계획에 대해서 이 유무에 따라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자동으로 입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장비 사용 계획에서도 작성창에서 작성됐던 것들이 그대로 입력이 된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특히나 장비 사용 계획에서 입력했던 것들이 자동으로 입력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은 그 구착기에 대한 안정성 검토 내용이 자동으로 입력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구착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최대 구착 높이와 같은 이제 구착 작업 반경, 그 다음에 우리 운전원이 안전하게 작업하실 수가 있는지에 대한 그 안전 이격거리 확보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앞서 작성창에서 입력한 그 내용만 가지고 이렇게 안정성 검토가 자동으로 구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능이 구현이 되어 있다는 점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내용 쭉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입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해체 가능 여부가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체 대상물 최고 높이보다 그 구착기의 최대 작업 높이가 낮기 때문에 이렇게 NG가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된 구착기로 일단 입력을 쭉 해보시고, 나중에 이제 출력했을 때 이런 식으로 NG가 나면은 공비 사용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최대 작업 높이에 대한 검토 내용은 여기에 뜨고, 그 다음에 장비 운전원의 안전 이격거리 확보 가능 여부에 대한 내용은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뜬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요거는 기본적으로 구착기에 대한 내용이 이제 그 최대 3개까지 쓸 수 있다 보니까 지금 구착기에 대한 내용 하나만 입력을 해서 나머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한 내용은 빈 페이지로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출력했을 때 삭제를 하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이제 세 번째는 이렇게 빈 페이지로 뜬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고소 장비 같은 경우에도 앞서 작성창에서 작성할 때 굴착기에 대한 내용만 입력하다 보니까 고소 장비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해당 없음으로 작성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고소 작업차에 대한 내용을 입력을 했다면 이 고소 작업차에 대한 그 내용과 그 다음에 장비 재원표가 같이 출력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해 주시고, 고소 작업차에 대한 내용도 총 3페이지까지 그 3개까지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총 3페이지에 대해서 빈 페이지로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가시덤 설치 개미 구조 안전 계획에 대한 내용이고, 이것도 앞서 작성창에서 작성한 부분들이 그대로 체크돼서 출력이 된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 부정선 검토도 미검토로 아까 체크했던 것들이 표시가 된다는 점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 및 붕괴 방지 대책 같은 경우에는 이 항목은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어느 건물에서나 그 적용이 가능한 방지 대책에 대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출력이 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해체 공법 및 작업 순서도 지금 현재 나오는 페이지 같은 경우도 이것도 기본적으로 출력이 되는 화면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어느 건물에서나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추가가 된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체 공법 및 작업 순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해체 순서도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그 다음에 구조, 그 다음에 층수에 따라서 그 해체 순서도가 자동으로 이렇게 좀 작성이 되게끔 그 기능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도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건물에 대해서 다 자동으로 작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해당 연면적이나 층수나 이런 구조에 대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도면을 가지고 순서도를 작성했다는 점을 좀 양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거를 대표해서 사용이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해체 순서도를 별도로 작성을 해서 계획서에 이제 포함을 시켜서 작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보통 해체 순서도를 작성을 할 때는 평면도와 단면도로 작성을 하게 되는데, 단면도도 요거는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일반적으로 모든 건물에 적용할 수 있는 그 단면을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도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구간별 해체 순서도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일반적인 내용이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초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다음으로는 이제 안전관리 계획에 대한 내용인데, 모든 해체 공사에서 일반적으로 안전관리 계획이 공통적으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통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게끔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유형에 따라서 안전 보호구 착용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틀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별도로 이런 식으로 표시해서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추가해야 된다 이렇게 좀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 자체도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현장에 맞춰서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이렇게 좀 안전 조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해체 작업자 직무별로 안전 교육을 해야 되는 사항도 이것도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이제 기본 내용으로 첨부를 해 놓았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체 작업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조치 계획이 되겠습니다. 해체 작업자에 대한 안전조치 계획은 일반적으로 출입 통제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추락 방지 계획, 그 다음에 비상 상황 발생을 했을 때 그런 대피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고 작성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창에서는 특별히 작성하진 않았지만 모든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페이지를 구성을 해서 기본적인 내용으로 첨부를 해 놨고요. 그래서 나중에 현장에 적용하실 때 이 내용에 따라서 적용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시고 추가할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별도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관리 계획에 대한 내용에서도 이것도 이제 모든 해체 공사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한
적용이 가능하거나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작성을 해놓은 부분이어서 이것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 환경관리 계획에 대한 페이지가 되겠고요. 앞서 작성창에서 작성하셨던 그 폐기물 처리 계획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체크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다음에 부지정리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작성창에서 작성하진 않았고, 이것도 이제 모든 현장마다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해체계획서 페이지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해체계획서 작성, 자동화 작성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그 다음에 소규모 건축물을 해체할 때 지상에서 굴착기를 이용해서 해체를 하는 경우에만 이 해체된 그 자동화 작성 프로그램을 사용이 된다는 점, 그 점을 반드시 유의해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해체 계획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소규모 건축물 해체 계획서 작성 프로그램 안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